JDBC 프로그래밍은 쉽게 얘기하면 이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 목록 가져오기, 그리고 한 건 가져오기, 그리고 추가 수정 삭제하기. 추가 수정 삭제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목록 가져오기랑 한 건 가져오기는 거의 흡사한데 다른 점은 한 건은 인스턴스 한 개만 리턴 시키는 거고, 목록 가져오기는 인스턴스 여러 개를 리스트에 담아서 리턴 시키는 거죠. 요거 차이점만 있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조회하는 거 두 가지랑 이 업데이트 치는 거 한 가지, 요 한 가지만 잘 아시면 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예제 코드를 보고 직접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유저 DAO를 만들 겁니다.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항상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은 DAO를 가장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DAO를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볼 텐데,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먼저 만들어서 이 인터페이스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현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만들지 않고 바로 클래스로 DAO를 만들어도 됩니다. 일단 우리는 구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두 가지 구현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터페이스에는 메서드만 정의를 할게요. 여기 리스트 유저, 이거는 사용자 목록을 가져오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그리고 목록에는 항상 옵셋하고 카운트가 있죠. 옵셋은 목록에 몇 번째부터 가져올 거냐, 그리고 카운트는 몇 개를 갖고 올 거냐. 그러니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페이지로 목록 갖고 오잖아요. 옵셋하고 카운트가 없으면은 목록을 전체를 다 긁어 오면은 큰일 나겠죠. 목록이 엄청나게 많으면. 그러니까 항상 리스트에는 옵셋하고 카운트가 항상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가입, 이거는 add 유저, 이거는 유저 인스턴스를 너가 파라미터로 넣어서 회원을 가입시키는 거고, 그리고 로그인은 이메일하고 패스워드 받아서 셀렉트를 합니다. 그래서 셀렉트가 유저가 나오면 로그인이 된 거고, 셀렉트가 아무것도 안 되고 널이 리턴 되면은 로그인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조회는 자기가 자기 정보를 조회할 때, 로그인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유저 아이디가 세션에 저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세션에 있는 유저 아이디를 통해서 자신의 정보를 조회할 때, 그래서 유저 아이디로 정보를 조회하는 것 get 유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 수정하고 비밀번호 수정. 이메일 수정은 자기 유저 아이디로 이게 이메일을 수정하는 거고, 어떤 유저 아이디에 이메일이 뭘로 수정하냐 이렇게 돼서 업데이트 이메일이고요. 비밀번호 수정은 유저 아이디에 해당 유저의 패스워드 수정. 그래서 유저 아이디의 패스워드, 이건 업데이트 패스워드, 이건 업데이트 이메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비밀번호 수정은 올드 패스워드, 뉴 패스워드 넣잖아요. 그래서 조금 바꾸겠습니다. 올드 패스워드, 여기다가는 뉴 패스워드,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저 DAO를 직접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user DAO input using raw JDBC. 이거는 날 것이란 뜻이죠. 날 JDBC. 예, 날 JDBC로 직접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앞으로 개발을 할 때는 실제로 이 날 JDBC는 쓰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날 JDBC를 해야지 실제로 내부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raw JDBC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raw JDBC 할 때는 이렇게 쿼리를 미리 다 멤버로 이렇게 선을 해 놓습니다. private static binary string으로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DAO가
바뀌더라도 인스턴스를 여러 개 만들 때마다 스트링이 새로 생성될 필요는 없잖아요. 스트링은 쿼리는 한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멤버를 선언해 놓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대부분 DAU를 싱글 인스턴스로 쓰기 때문에 스태틱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안 써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통 항상 파이널 스트링으로 파이널로 해갖고 멤버로 선언해 놓는다. 먼저 DB URL은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URL만 알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죠. 이 URL, 요거 이제 JDBC 접속 URL입니다. 그래서 앞에 JDBC 이렇게 콜론하고 마리아DB 콜론, 이게 MySQL이면 여기가 MySQL 콜론 되겠죠. 그리고 슬래시 2개 하고 여기가 호스트 이름, 여기가 포트, 이게 스키마 이름, 이게 유저네임, 이게 패스워드 이렇게 씁니다. DB URL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쿼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쿼리가 있습니다. 먼저 리스트 유저는 select죠. select user ID, email, name, from user, order by user ID, DSC. DSC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가입한 사람 먼저 나오게 하기 위해서 DSC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미트, 요 자리가 이제 그 prepared statement에 파라미터가 들어가는 자리죠. 여러분들 JDBC 다 배웠을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파라미터가 바뀌는 자리, 요 부분을 이렇게 물음표로 해 놓습니다. 그리고 add user, 이건 회원 가입할 때 넣는 거죠. insert user 하고 여기에다가 user id는 쓰질 않습니다. user id는 auto increment primary 키이기 때문에 쓰지 않고 이메일, 패스워드, 네임 요 세 개만 씁니다. 그래서 파라미터가 이제 이메일, 여기가 패스워드, 여기가 네임. 패스워드는 평문을 그대로 저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샤투 해시를 함수를 쓰겠습니다. 샤투 해시인데 샤투의 256비트 해시. 256비트면요. 여기에 지금 16진수로 저장되거든요. 16진수가 4비트가 한 글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패스워드를 64자로 이제 16진수 64글자로 그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로gin은 이제 이메일하고 패스워드를 넣죠. 그래서 사용자가 저장한 이메일하고 패스워드를 받아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메일하고 패스워드랑 비교를 해서 셀렉트를 해옵니다. 그래서 셀렉트가 되면 로그인이 된 거고 셀렉트가 안 되면 로그인 실패한 게 되겠죠. 그 다음 get 유저는 자기 개인정보 조회, 유저 아이디로 개인정보를 조회합니다. select user ID, email, name, from user, where user ID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update user, set, 요거는 이제 이메일 바꾸는 건 update user, set 이메일은 이렇게 하고 user ID는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것도 우리는 여기서 그냥 이메일을 직접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이제 하겠지만 실제 상용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안 하죠. 이메일을 발송을 해서, 그쵸? 실제 이메일로 발송을 해서 확인 버튼을 클릭을 누를 때 이메일을 수정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메일 발송은 하지 않고 그냥 직접 이메일을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업데이트 패스워드는 업데이트 패스워드, 셋 패스워드는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뉴 패스워드고요. 그렇죠? 그리고 where user id는 뭐 and 패스워드 뭐 한 게 이 부분은 user id랑 여기가 old 패스워드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쿼리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이 쿼리를 여기에다 직접 이렇게 먼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쿼리가 잘못된 걸로 에러가 항상 시달리기 때문에 쿼리를 여기다 먼저 쓰지 마시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갖고 문장을 하나하나 직접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select user ID, 이메일, name, from user, where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돌아간다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카피 페이스트 해서 이게 한 건 가져오기잖아요. 여기 한 건 가져오기 get user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요게 1이냐 2냐 이건 사람마다 바뀔 거 아니에요. 요 부분이 물음표가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만 물음표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쿼리를 목록 가져오기, 뭐 한 건 넣기, 로그인하기, 한 건 가져오기, 업데이트 이메일, 업데이트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이걸 다 직접 여기다 쿼리를 돌려보고 쿼리가 에러가 안 나고 잘 돌아갈 때 이 부분을 카피 페이스트 해갖고 여기다 붙여서 그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JDBC 프로그래밍은 항상 데이터 소스에서 커넥션을 갖고 오는 것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소스를 정의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데이터 소스는 우리는 마리아DB니까 그냥 데이터 소스를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class.format 갖고 쓰는 방법도 있고 또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 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애플리케이션은 가장 간단하게 그냥 마리아DB 자바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마리아DB JDBC 드라이버에서 제공하는 마리아DB 데이터베이스 소스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마리아DB 데이터 소스에 DB URL을 넣으면은 바로 데이터 소스가 정의가 됩니다. 아까 말한 요 URL이요. 이 URL을 알면 따로 호스트, 유저, 패스워드 따로 지정하지 않고 그냥 컨스트럭터에 URL을 넣으면은 바로 데이터 소스가 정의됩니다. 그 다음에 목록 가져오기 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날에 배운 try with resources 구문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커넥션, prepared statement 이런 건 다 갖고 온 다음에 끊어야 되잖아요. 그쵸? 얘가 오토 클로저블이기 때문에 try하고 가로 속에다 넣으면은 finally에서 끊지 않아도 저절로 끊어집니다. 그래서 try with resources 구문을 씁니다. 그래서 connection, con은 data source get connection 커넥션을 갖고 오고 우리가 커넥션에서 prepared statement를 쓰겠습니다. prepared statement는 SQL문이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요 퍼리미터 자리에 물음표를 쓰고 그 자리만 바뀌는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SQL문이 요 파라미터가 바뀔 때마다 SQL문을 계속 그 바뀐 파라미터를 적용해서 SQL문을 바꾸면 그때마다 문장을 데이터베이스가 새로 컴파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SQL문 하나만 만들어 놓고 여기는 요 파라미터랑 바꾸는 방식, 그게 prepared statement예요. 그쵸? 이 부분 다 여러분 자바 시간에 JDBC 하면서 배웠을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다가 SQL문을 씁니다. 그래서 connection.prepare statement에서 여기다가 SQL문 쓰면은 그렇게 이제 prepared statement를 정의하고 여기다가 이제 파라미터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파라미터에다가는 요 물음표의 첫 번째 물음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쵸? 이 자리에다가 바로 offset을 넣고 두 번째 물음표에다 카운트를 넣죠. 그 다음에 result set을 이 prepared statement을 execute query를 합니다. 조회를 할 때는 execute query, 그리고 추가 수정 삭제할 때는 execute update예요. 조회를 할 때 execute query를 하고 result set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목록을 구할 때는 이렇게 result set을 루프를 돌려요. 그쵸? 그래서 next가 안 나올 때까지 루프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next가 다음 행에서 다음 행이 없으면은 이제 false가 리턴 되니까 while이 멈추거든요. 그래서 먼저 리스트 타입으로 array 리스트를 씁니다.
이 컬렉션은 순서가 있어야 되겠죠. 오더 바이를 해갖고 이게 뭐 우리가 웹에서 보면 보통 뭐 가격 순이냐, 뭐 최신 순이냐, 별점 순이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순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레이 리스트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로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루프를 돌리면서 한 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게 지금 첫 번째 컬럼, 이게 컬럼명이에요. 그쵸? 이게 보면은 리스트 유저를 갖고 왔을 때 리스트 유저 보면 여기에 유저 아이디, 이메일, 네임 세 개를 셀렉트 하잖아요. 요 컬럼명 셀렉트한 컬럼명을 여기다 씁니다. 그래서 리절트 셋에서 처음에 유저 아이디를 갖고 와서 유저에다가 유저 아이디 세팅하고 이메일에 세팅하고 리절트 셋에서 네임 갖고 온 걸 네임에 세팅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유저를 세팅한 다음에 이걸 리스트에다 넣습니다. 이게 루프를 한 번 돌 때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디, 이메일, 네임, from user, order by, user ID, DSC, 리미트 0,10. 지금 유저 아이디가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4명밖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개 카운트했는데 4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저 아이디 DSC 디센딩 솔트 했으니까 4부터 나오죠. 4, 3, 2. 그래서 이게 지금 리절트 셋이라는 거 요거 그쵸? 리절트 셋 이게 이거를 담고 있는 어떻게 요거를 포인팅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절트 셋 넥스트 할 때마다 처음에 여기 넥스트 하면 여기 그 다음 넥스트 여기 그 다음 여기 하고 리절트 셋을 넥스트 할 때마다 커서가 첫 번째 행부터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바퀴가 돌고 나면은 이제 리절트 rs 넥스트 하면 false가 리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처음 루프 돌 때 첫 행을 담아서 리스트에 넣고 두 번째 또 루프에서 두 번째 행을 담고 이렇게 루프를 도는 겁니다. 그쵸? 처음 거를 유저 리스트에 넣고 그 다음 거 돌 때 또 리스트에 넣고 그래서 이게 네 바퀴가 돌겠죠. 네 바퀴가 돌고 다 돌은 다음에 리절트 셋을 클로즈를 하고 유저 리스트를 리턴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리절트 셋은 리턴 클로즈 안 해도 사실 요거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가 클로즈 될 때 리절트 셋이 클로즈가 됩니다. 그래서 안 써도 되지만 여기서 명확히 그냥 써 주겠습니다. 그래서 리절트 셋을 클로즈 시킨 다음에 유저 리스트를 리턴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SQL을 이렇게 JDBC를 하다 보면 이 내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그 익셉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익셉션이 발생하면은 그 익셉션 발생하는 게 SQL 익셉션을 던지거든요. 그런데 SQL 익셉션이 체크드 익셉션이에요. 그래서 SQL 익셉션을 던지면은 실제로 이 리스트 유저스를 호출하는 그 컨트롤러에서 또 트라이 캐치를 해서 SQL 익셉션을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여기서 익셉션을 다 처리를 해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스로우질 안 하면은 리스트의 유저를 호출하는 데서 익셉션이 발생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익셉션이 발생 여부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서 익셉션을 다 처리를 해버리면 리스트 유저를 호출하는 데서 익셉션 발생 여부를 알 수 없어서 불편하고 또 그렇다고 SQL 익셉션을 그대로 던지자니 이게 체트 익셉션이니까 실제로 리스트 유저스를 호출하는 데서 경우에 따라서는 익셉션
발생 여부를 체크를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또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액세스 익셉션이라는 런타임 익셉션을 만들어 갖고 언체크드 익셉션, SQL 익셉션을 체크드 익셉션을 언체크드 익셉션으로 바꿔서 던지겠습니다. 이 데이터 액세스 익셉션은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이렇게 런타임 익셉션을 익스텐드해서 만들면 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데이터 액세스 익셉션 한 다음에 런타임 익셉션을 익스텐드해서 만들고요. 여기서 그냥 컨트롤 O 해서 오버로드 하셔야 되고, 오버라이드 하셔야 되고, 아니면 Alt Insert 컨스트럭터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전부 다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OK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냥요.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 여기서는 언체크드 익셉션은 체크드 익셉션은 언체크드 익셉션을 바꿔서 던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 또 스프링을 배울 텐데, 스프링에서 모든 DAO에서 발생하는 익셉션을 다 런타임 익셉션으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유저 리스트를 호출하는 쪽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익셉션 처리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거를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드 익셉션 안 쓰고 언체크드 익셉션을 이렇게 바꿔서 던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형적인 코드예요. 유저가 아니고 다른 걸 때면 요 부분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쵸? 요 부분하고 파라미터가 뭐냐가 요 부분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요 부분만 교환하면 유저가 아니고 다른 걸로 리턴을 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회원 가입할 때 쓰는 add 유저를 보겠습니다. add 유저는 여기 add 유저에 보면은 이메일, 패스워드, 네임 3개를 인서트를 하고, 지금 물음표가 이렇게 3개가 들어가잖아요. 파라미터 3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소스에서 커넥션하고 프리페이드 스테이트먼트 만들고 여기다 쿼리문 넣고, 이거 여기다 파라미터 세팅하는 것까지는 이거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쵸? 여기랑 동일을 하고, 그 다음에 요 파라미터 세팅할 때 여기 이메일, 패스워드, 네임 뭐 아까 물음표 순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목록을 가져올 때는 여기가 result set 조회할 때는 execute query 해갖고 result set을 갖고 오는데, 업데이트 할 때는 execute update를 합니다. 그 리턴 할 때는 리턴 값은 업데이트된 행의 개수를 리턴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add 유저 하는 건 어차피 한 건을 넣는 거기 때문에 뭐 리턴은 별로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이드로 만들었습니다. execute update. 얘가 에러가 나는 경우는, 익셉션이 나는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메일을 지금 유니크 키로 만들었어요. show create user email, create user, show create table user. 여기 보면 유니크 키 해갖고 이메일을 했잖아요.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이메일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메일을 유니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들어가 있는 이메일이 또 여기 들어가면은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익셉션이 발생할 경우에 데이터 액세스 익셉션을 던지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로그인은 한 건 가져오는 쿼리예요. 이메일하고 패스워드 넣어갖고 한 건을 갖고 오잖아요. 이것도 커넥션 스테이트먼트,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다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도 보면 로그인이 이메일 패스워드는 select user 이메일 네임하고 이메일 패스워드는 하고 물음표 셔트 물음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파라미터의 첫 번째 자리에는 이메일, 두 번째 자리 패스워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execute 컬을 해갖고 리절트셋에 담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건 한 건 갖고 오는 거고 요거 목록 갖고 오는 거랑 차이점은, 목록에서는 리절트 셋을 만든 다음에 while문으로 루프를 돌리잖아요. 그런데 한 건 갖고 오는 쿼리는 while문으로 돌릴 필요가 없죠. 그냥 if문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next가 있으면 이거 한 건을 리턴 시키는 거고, next가 없으면 그냥 null을 리턴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저를 이렇게 null로 선언을 해놓고 next가 있을 때 그때 유저를 new 유저 해갖고 요거를 세팅을 해서 유저를 담고 만약에 넥스트가 없으면 그냥 널로 남겠죠. 그래서 리절트 셋을 클로즈 하고 그 다음 리턴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아까 목록 갖고 오는 거랑 다른 점은, 얘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while로 next를 돌리는 거고, 한 건 갖고 올 때는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지 않고 그냥 인스턴스만 만든 다음에 if문으로 해서 if가 있을 때는 요 유저를 리턴 시키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샤2 함수가 뭐냐면, 보세요. 샤2 이렇게 하면은 A를 256비트 샤2 해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64글자가 나오잖아요. 이게 16진수 64글자예요. 그러면 이거 해시 함수는 역함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만약 패스워드가 A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볼게요. 보니까 요 2번 IU가 지금 패스워드가 A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똑같죠, 이렇게 모양이. 그럼 이게 뭐냐면, 패스워드가 이게 평문으로 집어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시 함수를 넣습니다. 그럼 개발자나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도 여러분들 패스워드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해시 함수가 돼 있고 얘는 역함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보고, 여기는 요 문자를 보고 원래 패스워드가 A였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패스워드를 잃어버렸는데 패스워드 찾기를 했는데 패스워드 재설정 화면이 항상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의 패스워드는 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이트는 완전 엉터리죠. 그런 거는 패스워드가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명지전문대 사이트가 패스워드를 찾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패스워드가 뭐라고 알려주는 이메일이 도착합니다. 엉터리로 만든 거예요. 그쵸? 패스워드 재설정 화면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패스워드가 뭡니다고 알려주면 안 됩니다. select user id email name from user where 이메일은 뭐였죠 아까? IU 다음 단넷 IU 다음 단넷하고 and 패스워드는 이렇게 하고 똑같이 샤투를 써갖고 하겠죠. A 하고 256비트 해시. 그쵸? 이렇게 해서 셀렉트가 되면 로그인이 된 거고, 만약에 패스워드 A를 안 넣고 B를 넣었다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웨어절에서 비교를 할 때 똑같이 같은 함수를 해시를 써갖고 해시 함수를 써서 변환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해시 값이 들어가 있어도 로그인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시는 언제 하든지, 오늘 하든지 내일 하든지 해시 값이 동일해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값을 해시를 하면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A를 256 해시를 하면 똑같이 항상 이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 로그인해도 항상 로그인이 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해시를 할 때마다 값이 바뀌면 로그인을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항상 이 해시 샤투 함수처럼 언제나 함수를 걸었는데
항상 같은 input에 대해선 동일한 아웃풋이 나오는 이런 함수를 deterministic이라고 합니다. deterministic, 결정적 함수다. deterministic. 그래서 샤2는 deterministic 함수죠. 해시는 이 결정적 함수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해시로 바뀌게 그렇게 만듭니다. 제가 이렇게 샤2 함수를 쓴 거는 우리 지금 애플리케이션에서 샤2를 쓰겠다는 거고, 사이트마다 어떤 해시를 쓰는 거는 그 사이트 마음이에요. 그 보안이 강한 뭐 256비트보다 더 보안이 강한 뭐 512비트 같은 걸 써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다음에 get 유저를 보겠습니다. get 유저는 로긴하고 거의 완전히 동일해요. 다른 점은 우리가 get 유저를 보면은 그냥 아까는 로긴에서는 이메일 패스워드를 넣었는데 get 유저는 그냥 유저 아이디 하나만 넣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보시면 여기서 물음표 자리에 파라미터 하나에 유저 아이디 넣고 나머지는 여기 로긴하고 완전히 동일합니다. 예, 완전히 동일하게 이렇게 만든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이메일은 보면 업데이트 유저 셋 이메일은 뭐고 유저 아이디는 뭐고, 그러니까 첫 번째 파라미터 이메일이 들어가고 두 번째 파라미터에 유저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업데이트 이메일 보시면 첫 번째 파라미터 이메일, 두 번째 파라미터 유저 아이디 넣고 나머지는 여기 add 유저, 아까 했던 add 유저랑 파라미터 넣는 방법만 다르고 요 쿼리문이 무엇이냐, 파라미터가 뭐냐만 다르고 나머지 모양은 다 동일해요. 그쵸? 업데이트 이메일, 업데이트 패스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랑 여기 파라미터랑 요 SQL문, 요 쿼리문하고 여기 업데이트 이메일이 아닙니다. 업데이트 패스워드. 요 쿼리문하고 파라미터 넣는 자리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겠죠. 이렇게 DAU를 다 만든 다음에는 DAU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테스트를 해볼게요. 먼저 회원 가입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add user ex, 제가 여기다 ex 이렇게 나온 거는 메인 메소드가 있는 클래스는 ex라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add user ex 였고, user DAU는 new user DAU using ROJDBC, 여긴 인터페이스 타입을 그냥 써도 되고요. 요 뒤에는 구현체를 씁니다. 여기다 구현체를 쓰면 구현체가 바뀌면 또 이거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구현체만 요 구현 new 하는 부분에 구현체를 쓰고 앞에는 인터페이스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앞에다 쓴 다음에 이렇게 유저 DAO하고 유저하고 인스턴스를 선언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값을 넣어주고, 실제로 우리가 상용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 부분을 직접 웹에서 입력을 받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받고 그 다음 유저 DAO add user 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사용자를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패했을 때는 데이터 액세스 입셔션을 해갖고 여기다 이렇게 에러를 출력합니다. 여기는 뭐 print stack trace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좀 더 스택 트레이스까지는 할 필요 없다, 그냥 간단하게 출력하겠다, 그러면 get 메시지를 system.error에다 출력해도 상관없습니다. IU는 이미 있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해보겠습니다. 뭐 병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냥 얘는 B,
패스워드 B로 하고 이병헌. 그래서 Ctrl Shift F10 실행한 거 보면은 사용자를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실제로 잘 추가가 되는지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번에 이병헌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넣었는데 또 넣었다. 그럼 지금 이메일이 같은 이메일에다 대고 또 인서트를 해버리면 이제는 이런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출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java.sql.sql integrity constraint 이렇게 쭉 나오고, 요거 duplicate entry 이메일이 중복이 됐다는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인서트가 안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list users example을 보겠습니다. 얘는 user DA요. user DA는 new user DA요 로제드 위시 인풀 요거까지 똑같고, 그 다음에 이걸 옵셋이 0번이고 카운트가 10 해갖고 유저 리스트에 갖고 온 다음에 얘를 루프로 돌릴 때는 이렇게 그냥 하면 되죠.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쭉 출력이 잘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 되면은 이제 리스트는 이렇게 테스트하면 되고요. 다음 로긴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만든 이병헌 여기다 대고 이제 이메일 패스워드를 해갖고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저가 셀렉트가 됐죠. 그러면은 잘 로그인이 된 거고요. 여기 만약에 패스워드 이렇게 틀렸어요. 그러면 널이 찍히죠. 그러면 유저가 널이면은 로그인에 실패한 겁니다. 프로그램을 살짝 수정했습니다. 유저가 널이 아니면 로그인 했습니다. 널일 경우엔 이메일이나 비밀번호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메일이나 비밀번호가 틀립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가 B로 제대로 했으면 이제 로그인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저를 로그인 했다고 이렇게 표시가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렇게 수정하는 게 좋겠네요. 누구님 로그인 했습니다 하고 여기다가 user.getName 하면 이 자리에 네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실행하면 이병헌님 로그인 했습니다. 예, 이병헌님 로그인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